V2 트랙에 있는 스트리미지 클립에 이펙트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홈키를 눌러서 헤드를 시퀀스의 시작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V2 트랙의 토글 트랙 아웃풋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V1 트랙의 아웃풋은 클릭해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심볼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슬래시를 눌러서 마크 셀렉션, 인, 아웃을 마크하겠습니다. 심볼 클립을 선택하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선택된 심볼 클립의 속성들, 어트리뷰츠들이 표시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페서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오페서티는 불투명도라는 뜻인데요. 이 오페서티 속성을 이용해서 이 파란색 C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의 위치가 시퀀스의 시작인 0초 00프레임인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오페서티 속성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페서티 앞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프리미어에서 속성 값의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으로 구현하는데요. 키프레임이란 속성 값의 시작 값과 끝 값을 정한 프레임을 말합니다. 키프레임으로 속성 값의 시작 값과 끝 값을 정해주면 그 사이 프레임들의 값은 프리미어가 자동으로 설정하는데 이것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관에는 선형 보관과 비선형 보관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한 순간 헤드 위치에 키프레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의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클릭, 0, 엔터. 파란색 C가 사라졌죠? 이제 헤드를 1초 20프레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릭, 1, 20, 엔터. 헤드가 이동한 것을 확인하시고 오페서티 값에 100%를 입력하겠습니다. 100, 엔터. 자, 프로그램 패널을 보시면 C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0프레임에서 1초 20프레임 사이 50프레임에 걸쳐서 오페서티의 값이 0에서 100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시작 값과 끝 값만 정해주면 그 사이 프레임들의 값은 프리미어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과 끝 프레임 간의 간격이 50프레임이니까 한 프레임당 2%씩 변화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를 첫 번째 프레임 위에 위치시키고 키보드에 라이트를 눌러서 한 프레임씩 전진해 보겠습니다. 오페서티 값의 변화를 봅시다. 한 번 누르면 2%, 또 한 번 누르면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전진할 때마다 2%씩 증가합니다.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프레임을 1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위치를 100 엔터 1초로 이동하고 두 번째 키프레임을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인디케이터에 스냅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냅 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스냅이 적용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헤드를 4초로 이동합니다. 클릭, 400 엔터. 4초에서의 오페서티 값은 변화 없이 10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속성 값을 그대로 가지는 키프레임을 추가하려면 여기 있는 Add Remove 키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속성값 100%를 가지는 키프레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키프레임과 세 번째 키프레임 사이의 구간에서는 오페서티가 100%, 그러니까 C가 계속 표시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헤드를 5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릭 500 엔터. 5초에서는 오페서티 값을 0%로 설정하겠습니다. 0 엔터. 세 번째 키프레임과 네 번째 키프레임 사이의 구간에서는 세 번째 키프레임에서 완전 불투명, 그러니까 100%에서 네 번째 키프레임의 0% 완전 투명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키를 눌러 헤드를 시퀀스의 시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헤드가 이동했으면 단축키 Shift 스페이스로 재생해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스페이스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심볼 클립을 확인해 보시면 FX 배지가 노란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클립들은 전부 회색이죠. 심볼 클립처럼 속성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클립은 FX 배지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모션 항목을 확장해 보시면 스케일 속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스케일 속성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페서티 앞에 있는 FX 버튼을 클릭해서 오페서티 애니메이션을 비활성화하고요. 홈키를 눌러서 헤드를 시퀀스의 시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케일의 기본값은 100인데요. 이 값을 좌우로 드래그해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을 좌측으로 드래그하면 값이 줄어들면서 파란색 C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스케일 값을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값이 커짐에 따라 파란색 C가 커지죠. 스케일 속성의 리셋 파라미터를 클릭해서 스케일 값을 디폴트 값 100으로 되돌렸습니다. 이 리셋 파라미터는 속성 값을 기본 설정 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헤드 위치에 디폴트 값을 가지는 키프레임이 추가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일 속성 아래에 있는 유니폼 스케일을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유니폼 스케일을 비활성화하면 스케일이 스케일 하이트, 스케일 위스, 그러니까 스케일 높이와 스케일 폭의 두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스케일 하이트부터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조정하면 클립의 높이가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스케일 위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값을 조정하면 스케일의 폭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클립의 높이, 그러니까 세로값과 가로값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하이트와 스케일 위스의 리셋 파라미터를 클릭해서 기본값으로 되돌리겠습니다. 헤드가 시퀀스의 시작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스케일 하이트의 토글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시고 키프레임의 값을 7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70 엔터. 이제 헤드를 1초로 이동하고 스케일 하이트의 설정 값을 변경할 텐데요. 이미 1초에는 오페서티의 키프레임이 있죠. 이렇게 기존 키프레임이 있는 위치로 이동할 때는 오페서티의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1초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요령은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헤드가 1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시고 스케일 하이트의 설정 값을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00 엔터. 스케일 하이트의 두 번째 키프레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오페서티의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4초로 이동하고 스케일 하이트의 Add Remove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설정 값을 그대로 가지는 키프레임을 추가했습니다. 또 오페서티에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5초로 이동한 다음에 스케일 하이트의 설정 값을 70으로 설정합니다. 70, 엔터. 스케일 속성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었습니다. Shift 스페이스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서티 앞에 있는 FX를 클릭해서 오페서티와 스케일 하이트 두 속성 값에 의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스페이스. 보신 바와 같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속성 값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Shift 스페이스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홈키를 눌러서 헤드를 시퀀스의 시작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모션과 오페서티 앞에 있는 FX를 클릭해서 지금까지 설정한 애니메이션을 모두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볼 클립에 비디오 이펙트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비디오 이펙트 항목을 확장하고 그 아래에 있는 블러 앤 샤픈 항목을 다시 확장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심볼 클립 위에 커서를 위치하고 드롭합니다. 심볼 클립의 FX 배지가 녹색으로 변화하는데요. 이렇게 속성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이펙트에 의한 애니메이션을 가지는 클립의 경우에는 FX 배지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방금 드랍한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의 블러리니스 속성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설정값 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우측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설정값이 커짐에 따라 파란색 C에 블러가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 파라메타를 클릭해서 설정값을 기본값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기본값은 0이죠. 현재 헤드의 위치가 시퀀스의 시작인 것을 확인하시고 블러리니스 앞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합니다. 블러리니스의 첫 번째 키프레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의 값은 20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오페서티의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헤드를 1초로 이동한 다음에 블러리니스에 0을 입력해 두 번째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다시 오페서티의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헤드를 4초로 이동하고 블러리니스에 Add Remove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세 번째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오페서티에 Go to Next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헤드를 5초로 이동한 다음에 블러리니스 설정값을 다시 2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200 엔터.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했고요. Shift 스페이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모션과 오페서티를 다시 활성하고 이전의 속성 애니메이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스페이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ift 스페이스. 애니메이션이 예상하신 대로 적용되었으면 Ctrl S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볼 클립에 적용한 애니메이션을 텍스트 클립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심볼 클립의 우클릭 메뉴에서 카피를 클릭하고 텍스트 클립의 우클릭 메뉴에서 페이스트 어트리뷰츠를 클릭합니다. 페이스트 어트리뷰츠 대화 상자에서 모션 오페서티 그리고 아까 심볼 클립에 적용한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클립의 FX 배지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텍스트 클립에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 클립을 선택하고 단축키 슬래시로 마크 셀렉션 인, 아웃을 마크하고 쉬프트 스페이스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심볼 클립의 애니메이션이 텍스트 클립에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클립의 속성에 조금 더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헤드를 텍스트 클립의 가운데쯤으로 이동하시고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모션 항목 아래에 있는 포지션 항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값은 960에 540인데요. 이 값을 1600에 80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텍스트 클립의 위치가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모션 항목 아래에 있는 로테이션의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본 값은 0인데요. 이 값을 마이너스 15로 변경하겠습니다. 엔터. 텍스트 클립이 15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 스페이스로 텍스트 클립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프트 스페이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프트 스페이스. 타임라인 패널을 활성화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타임 룰러를 우클릭 메뉴에서 클리어 인 앤 아웃을 클릭해서 인, 아웃 마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다운키를 눌러서 헤드를 포레스트 클립과 세룰리안 클립의 경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립을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클립의 인을 인디케이터에 스냅 적용하고 놓습니다. Ctrl S로 저장합니다.